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통화하며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본에도 알려졌으며 전격 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장면이 포착된 모습이 나왔으며 일부 경제 매체 등에서는 한미 관계의 발전이 결코 일본에는 유리한 게 없다면서 크게 경계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통화에 왜 일본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선 일본의 캐스트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통화를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특히 관세 협의와 관련하여 한미 정상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정상은 통화 가운데 친근하고 격없는 대화를 나눴다는 특징이 있다며 놀랐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각자가 겪은 암살 위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골프 실력을 소개하며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도 한미가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한미 간의 분위기를 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는 일본 정치계에서는 미국이 반응하는 순서나 날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 일부 언론들은 조롱 섞인 논조로 한국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트럼프와 벌써 5번째 회담 추진 중인데 한국은 아직 통화도 못했다. 취임 후 3일째 미국과 통화도 못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 최초라며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일본의 경우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그를 만났다고 했고 자민당 고위급 인사인 아소 다루가 직접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장면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에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초대를 받았는데 주미 일본 대사가 아닌 일본 내각 인사가 초청받은 것은 최초였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일 관계는 일본이 외교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1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틀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다. 혹은 한국의 전화와 시차는 매우 늦는 것인지 어째서인지 매우 분해하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성사되었는데 트럼프가 방미 초청까지 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이죠. 뭔가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기를 바랐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불과 3일도 안 되었는데 미국 백악관이 축하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 바뀐 것에 대해 대본도 잃어버리고 말을 돌렸다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 생각보다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훨씬 쉬운 소프트 랜딩을 했다며 뜻밖의 의견을 내는데요. 두 번째, 일본에서 이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이유.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크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해버렸으며 이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각각 25, 24%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방문해서 1456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싸늘하게 일본은 부자 나라다, 돈을 더 내야 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의 기세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파트너 동맹국을 죄다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가 취임할 때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외교 기능이 거의 멈춘 상황이었죠. 그 사이 트럼프는 타코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트럼프 어웨이스 치킨 사우스로 항상 관세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며 용두사미와 비슷한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소 힘이 빠진 트럼프를 새 정부에서 상대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인물이라며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본 J캐스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취임했지만 과거 반일 발언이 주목받는다 하며 그는 최근 일본의 적대적이라는 선입견은 오해다. 나는 정말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라고 했지만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은 한반도다라고 했으며 2022년 2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 왜곡에 근거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대통령 취임 때 일본에서 나온 기사인 것이죠. 또한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들에 대한 전쟁 선언과 같다라며 단식 투쟁까지 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공약 때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관련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명시하는 등 일본이 기겁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역대 정권처럼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일 여론에 기댈 것이 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거칠었는데요. 독재 정치 선언인가요? 동경하는 인물은 김일성입니까? 후쿠시마 괴담도 북한으로부터의 지시일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도 대통령이 되면 대놓고 지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때는 쓰리노를 들이댔고 속내는 중국이 무서워서 일본이나 미국과도 협력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통화 스와프 재개를 승인한 기시다 총리, 한국은 이제 금 간판과 금줄, 돈줄을 주게 됐다. 기시다에게는 감사하고 있겠지. 이시바가 반일 강경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다 파기해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불안하다. 이런 반응 등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정작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쓸 카드가 꽤나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 유독 한국에 특별한 것을 원한다. 니온 게이자이 등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유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언론도 매우 날카로운 것이 바로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서 정비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인데요. 바로 미 해군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은 것입니다. 미 해군은 원래 자국 내에서만 함정 정비를 맡겼지만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가 처음으로 미국 군함을 정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도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추가 정비 항목까지 계약해 미 해군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하나오션과 협업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들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유럽에는 관세로 강경하지만 한국과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관세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도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조선업 기술력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인정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다면 미 해군의 조선 정비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강하게 못 나가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이 미국은 군함까지 정비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쉽게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함정 건조의 필요성과 군함의 유지 보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한화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점점 한국의 빅3 조선소로 범위를 늘려 나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검토했지만 역시 조선업은 한국만한 국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일주일도 안 돼서 곧바로 4만 톤급 함정을 거제에 입항시켰습니다. 보안과 기타 이유로 모든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미군인데 일주일 만에 거제도를 찾은 것은 그만큼 처리할 함선이 산더미 같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4만 톤급의 함정조차도 자국에서 제대로 보수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함정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함정 유지 보수는 물론 함정 건조가 중국에 밀린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수요가 매우 큰 것에 비해서 이를 처리해줄 인력과 사업장이 매우 부족했지만 미국 내의 조선소 반대 세력과 미국 내에서 국방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좋은 스포까지 뒤엉켜 해외에 쉽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대로 있다가 해군이 중국에 크게 밀린다는 위기감이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MRO는 결국 미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미국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를 받고 나간 이 사건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정부가 다시 기능을 되찾게 되자 당황하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의 함정 정비만큼은 한때 조선업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하고 싶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것을 모조리 한국 일감으로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미군 함정은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 더 많이 기항하게 되는데 거의 모두 한국으로 오게 생겼으며 태평양 함대가
거의 한국 손으로 정비되게 된다는 청사진도 제시되면서 더욱 짜증이 치민 것이죠. 게다가 일부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협조적이었는데 반일 대통령이 나왔다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분명 일본과 협력을 하고자 했으며 이유 없는 반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들이 영 못마땅하다는 인상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일본조차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